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영식 대리님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뭐? 영식 대리가 결혼을 해? 그 얘기 어디서 들은 거야? 그 팀에서는 다 알고 있던데요. 제 동기가 말해줬거든요. 곧 청첩장 나온다고 하던데요. 와, 영식 대리 멘탈이 강한 줄은 알았는데 진짜 대단하네. 라며 민기 선배가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던 직원들 또한 대단하다는 듯 놀란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던지라 그저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사무실로 가던 중 민기 선배에게 물었어요. 근데 영식 대리가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 동훈 씨는 우리 회사 경력직으로 이직해서 온 거라 잘 모르겠구나. 사실은 말이야. 라며 민기 선배가 어이없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살펴보더니 저를 데리고 계단으로 가서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어요. 민기 선배 말로는 영식 대리가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는데요. 이혼할 당시 아들도 있었지만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했다네요. 말도 봐. 영식 대리 아내랑 장모님이 찾아와서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놔서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 근데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영식 대리 그 인간이 장모님한테 막말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잖아. 진짜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더라니까. 그런데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이건 뭐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다니더라니까. 그럼 눈 맞은 그 여자는 혹시 우리 회사 사람이었어요? 아니지.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그 여자도 어마어마했어. 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있잖아? 그거 사실이더라고. 하는 짓이 둘이 완전 똑같더라니까. 암튼 그 난리를 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 소송하고 뭐하고 하니까 개뿔 남는 것도 없었던 건지 그 만나던 여자도 금세 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거지. 그 바람에 아내한테 싹싹 빌고 다시 합치자고 했다는데 장모가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내쫓았다고 지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민기 선배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에 궁금증이 일어 제가 급히 물었어요. 그럼 그 이후 다시 재혼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난리를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결혼을 한다는 건지 다들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 암튼 동훈 씨가 착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영식들이랑은 거리를 두고 지내라고. 괜히 엮여서 좋을 게 하나 없는 사람이니까. 라며 민기 선배가 단단히 이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회사로 이직 후 영식 대리와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긴 했지만 말투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에 자연스레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그날 역시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식 대리와 더욱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영식 대리가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기 동훈 대리, 얘기 들었어요? 이거 내 청첩장이에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일들을 다 들었던지라 그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저는 사람을 볼 때 눈부터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영식 대리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빛과는 어딘지 모르게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문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식 대리가 선한 사람은 아님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잠시 영식 대리의 눈을 응시하고 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인지 영식 대리가 입가에 웃음을 거두고 물었어요. 사람을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청첩장 받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럼 받기 싫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사람을 무안 주고 그러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오해하겠다면 미안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제가 과장된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내가 오해했나 보네요. 결혼식에 와준다니까 고맙네요. 그럼 결혼식 날 봅시다. 영식 대리의 표정이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영식 대리가 되돌아가는 모습에 민기 선배가 다가와서 피식 웃었어요.
혼자 급발진하다 가는구만. 아무튼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괜찮은 거야?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결혼식장 가준다니까 실실거리고 갔잖아.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신경 쓰지 마. 민기 선배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따라 웃었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영식 대리와 그렇게 엮이게 될지 꿈에도 몰랐는데요. 아내와 함께 영식 대리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아내가 장난스레 말을 꺼냈어요. 신부 대기실 구경 한번 가볼까? 알지도 못하는데 신부 대기실까지 뭐하러 가? 왜?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 난 엄청 궁금한데? 당신 말 조심해. 아내에게 영식 대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던지라 혹시나 말실수라도 할까 싶어 제가 주의를 줬어요.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 라며 아내가 제 손을 잡아 끌었고 신부 대기실 안을 슬쩍 바라봤는데요. 신부를 보다가 놀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입에서 외마디 비명까지 새어나왔기에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아니, 쟤가 왜 저기 있어? 쟤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저기 쟤 말이야. 라며 제가 신부를 가리켰고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야? 라는 아내의 물음에 예전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여자는 전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전 여친이었습니다. 전 여친과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헤어졌는데요. 그 일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전 여친이 먼저 말을 꺼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훈씨, 그때 내가 5천만 원 모았다고 했잖아. 혹시 기억나? 기억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부모님 여전히 전세 사시잖아. 근데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생활비 그런 거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럼 더 힘들어질 게 뻔하잖아. 아무래도 결혼하면 우리도 가정을 이뤄서 살아야 하니까 큰 도움을 드리긴 어렵겠지. 우리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모은 돈 중에 4천만 원은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오고 싶어. 그럼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있는 돈이랑 합해서 작은 빌라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야 나중에 죄송한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동훈 씨 생각은 어때? 전 여친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가 없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그럼 우리 마음이 편하긴 하겠지. 그렇지. 동훈 씨가 이해해주니까 진짜 다행이네. 그럼 1,000만 원으로 결혼식 준비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 드리고 올게.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전 여친에게 불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했기에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전 여친이 다시 물었어요. 근데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글쎄, 지금 내가 1억 5천 정도 모았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봐야지 뭐.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 집을 구해서 엄청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은 회사 근처로 하는 게 어떨까? 글쎄,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대출 받을 생각이었으니까 그럼 조금 더 받지 뭐. 라며 제가 대답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 여친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뭐? 대출을 받는다고? 그렇지. 아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세는 어림도 없지. 대출 받으면 신혼생활 내내 허덕일 텐데 꼭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내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돈을 꽤 많이 모은 편에 들어가거든. 친구들 중에 1억도 못 모은 친구들이 태반이야. 근데 난 회사 들어가서 꼬박꼬박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맥이 빠지는 기분이야. 전 여친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기에 제가 불만스레 말했어요. 그런데 전 여친 입에서 더욱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많이 모은 건 알고 있긴 한데 대출을 무리하게 많이 받으면 앞으로 갚아나가느라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그럼 어쩌자는 거야? 딱히 방법이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혼수부터 최대한 다 줄여서 네가 모은 돈까지 합하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지만
넌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오고 싶다며.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아니, 네 말이 모순적이라 하는 말이잖아. 그럼 나는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하겠어? 제 입장에서는 전 여친의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에 되물었는데요. 전 여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집들은 아들이 결혼하면 보태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동훈 씨네 집에서는 하나도 안 보태주시는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니까 동훈 씨네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보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이 무슨 봉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야말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말대로라면 우리 부모님께 1억도 넘게 달라고 하라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갑부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해주는 건 좀 심한 거지. 전 여친이 입이 대빨 나온 채 투덜댔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채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알던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었거든요. 제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전 여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빨리 임신 계획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동신의 부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봐.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야. 전 여친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뭐야? 지금 왜 웃는 거야? 그냥 어이가 없어서. 네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뭐? 사람을 잘못 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네가 한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진짜 뻔뻔해도 유분수지. 니네 부모님은 불쌍하다고 모은 돈까지 다 주고 오고 싶고 우리 부모님은 안 불쌍해서 오히려 돈을 받아오라고 하냐? 너 이거 제대로 선 넘은 거야. 그럼 너도 모아놓은 돈 그대로 다 가져오고 니네 부모님께 돈 좀 도와달라고 해. 그럼 나도 우리 집에 말해볼게. 그때쯤 결혼이 엎어졌다는 확신마저 들었기에 대놓고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버렸습니다. 그런 제 말에 전 여친이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 얘기는 왜 꺼내고 난리야? 아까 그렇게 하기로 서로 말 다 했잖아. 물론 나도 좋게 좋게 하려고 했지. 근데 네 행동이 괘씸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날강도도 아니고 결혼이 아니고 장사를 하겠다는 심보잖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동훈씨,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이니까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그냥 끝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네. 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전 여친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건 사실이었지만 100번을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 뒤 전 여친에게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 여친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찌질해서 얼마나 잘 살아 지켜볼게. 라는 문자가 왔고 저 또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여친과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전 여친 회사가 우리 회사의 원청 회사였기에 주변에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회사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고 다닌 것인지 저는 이미 착한 여자친구를 차버린 나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직을 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몇 달 뒤 운 좋게 이전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회사를 옮겼어요. 그러는 동안 전 여친과는 완전히 끝나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엄마 친구 정숙이 이모 딸 유미였어요. 오래전부터 자주 만나던 사이라 얼굴은 잘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랜만에 마주해서 어색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쑥스럽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오빠도 잘 지냈지? 엄마 말로는 이번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면서 축하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근데 웬일이야? 오늘 김치당 갔다고 엄마가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왔어. 근데 이모는 어디 가신 거야? 라며 유미가 엄마를 찾았어요. 그 모습에 제가 안방문을 열고 엄마를 불렀는데요. 엄마, 유미 왔는데? 그래? 유미 왔니? 어서 와라. 그렇잖아도 정수기한테 김치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뭘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어.
이모가 방금 당근김치 좋아하신다고 엄마가 빨리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 나야 고맙지만 힘들지 않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지 그래. 다음에 엄마랑 같이 와서 마실게요. 라며 유미가 급히 집을 나서는 모습에 엄마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네가 유미 좀 데려다 주고 와. 내가? 놀란 채 엄마와 유미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유미도 놀란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해도 져서 깜깜하고 위험하니까 네가 얼른 데려다 주고 와. 엄마가 다시 한번 등을 떠밀었기에 어쩔 수 없이 유미와 함께 나왔는데요. 유미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나 혼자 가도 되니까 이 근처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가. 아니야, 나도 심심하던 차인데 바래다 줄게. 예전에는 자주 같이 뛰어놀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다. 그지? 그니깐 가족들끼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한참 전의 일 같네. 라며 유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유미를 데려다 주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뒤에도 종종 유미가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숙이 이모와 우리 엄마가 작전을 짜고 일부러 그랬다고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말을 꺼냈거든요. 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허구한 날 죽상을 하고 있길래 정숙이랑 내가 작전을 짰던 거야. 사실 그동안 유미 보면서 욕심이 났었거든. 근데 마침 정숙이도 너 볼 때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다지 뭐야. 그 와중에 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니 정숙이가 엄청 좋아하면서 유미랑 너를 연결해주자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아야지 했었는데 둘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어쩐지 이상하긴 했어. 근데 지금은 엄마랑 이모한테 고마워해야겠네. 유미 말이야. 배려심도 많고 속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내가 뭘 했어. 세상에 유미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얼마나 착실한지 내 친구들 중에서도 탐내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길래 기회다 싶어서 얼른 작전을 짰던 거고 말이야. 유미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인지 엄마가 신이 난 채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결혼까지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식대리 결혼식장에서 전 여친을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내에게 전 여친임을 밝혔고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잠시 후 어떤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김영식 이 망할 놈의 인간아! 걔도 너처럼 안 살겠다! 지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결혼을 해! 네 놈이 결혼하는 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동안 네가 안 준 양육비는 받아가야겠다. 저기 장모님 왜 이러세요? 라며 영식대리가 아주머니를 막아섰는데요. 아마도 전처 가족들이 쫓아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모? 내가 왜 네 장모야? 이제 네 장모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 아니야? 이 집안도 참 불쌍하구만. 어디서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놈을 사이로 들였는지 한심하다 한심해. 저기 김영식 장인 장모 되시는 분, 이놈이 말입니다. 이혼을 했으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땡전 한 푼 안 주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런 인간을 뭘 믿고 귀한 딸을 결혼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양육비라니요?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했다가 바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는 무슨 양육비예요? 남의 결혼식에 와서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렇잖아도 듣지 않으니까 자식이 없다고 뻥치고 다녔다는데 완전 인간 말종도 저런 인간 말종이 없네요. 양육비 내놔 이놈아. 영식대리 전 장모가 목이 터져라 외쳤고 신부 가족들이 혼비백산했는데요. 잠시 후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어리둥절한 채 신부를 바라봤는데요. 순간 전 여친이 신부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으며 마구마구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곳을 나왔답니다. 그 뒤 영식 대리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할 때부터 회사에서 보는 눈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런 난리까지 났으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소문으로는 영식 대리가 전 여친에게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네요. 역시나 전 여친도 빈손으로 결혼을 하려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를 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전혀 변한 게 없는 이기적인 모습에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아내가 적금이 만기되어 아파트 전세 대출을 갚을 수 있겠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